자, 애들이 통상적으로 좀 진도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부등식의 활용 단어하고 연립방정식의 활용 단어를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일단 종류가 풀어야 될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 유형마다 좀 풀을 때마다 필요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게 책에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 어제 그 샘플 중에서 그 로그 개념인가 그거 발음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알려주세요. 싫어요. 자, 어쨌든 잡소리 하지 마시고. 자, 오늘 하는 거가 대부분 문제풀이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니네들한테 개념 노트 쓰라고 한 거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기초 도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좀 중요하고 애들이 잘 어려워하는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남은 부분은 이따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용 단원에서 문제 풀 때 필요한 풀이 단계가 있는데 자 그거를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미지수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1차 방정식 했을 때요 미지수는 x라는 문자 하나밖에 안 썼죠. 기억나요? 1차 방정식 활용했을 때 1차 부등식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2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 일반적으로 잘 들으세요. 자, 미지수를 하나만 쓰게 돼 있는데 네.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간혹 조금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그랬을 때에는 미지수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1차 부등식 내용에서는 다 x에 관한 1차 부등식 푸는 것만 공부했어요. 그렇죠? 문자가 하나야. 문자가 하나 아닌 거는 풀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못 풀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체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문자가 하나가 사라져요. 네, 하나가 사라져요. 하나만 남아. 하나만 남고 나머지 문자는 약분되게 돼 있어요. y분의 xy가 죽어요. 이따가 풀어줄 거예요.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문제 하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거 뭐겠어요?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식 세우는 거를 애들이 참 못해. 자, 식을 세운다는 얘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단어는 1차 부등식이잖아. 따라서 1차 부등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세우는 과정에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다음에 얘기할 기초 상식들 내지는 공식들을 써먹어서 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당연한 거예요. 식을 세웠으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풀어야죠. 따라서 자 1차 부등식 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색이 달라요. 안 중요하니까. 알겠죠? 푸는 거 그냥 풀면 되지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걸 하나 참고를 하시고 쌤 왜 확인하기는 안 해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왜요? 좋아. 이 병자야. 세영아 오늘은 여기 앉자. 병자. 아버지 좀 말고 병자. 식사 한번 드리자면 저번에도 독감 걸리지 않았어요? 독감 아니야. 아프지 좀 마. 이 병자야. 감기였냐? 자 방금 시작했으니까 얼른 들어가 앉아. 병자도 되냐? 야 장난치지 말고 감기 아닌 것 같은데 얘. 혈파란데. 나 라이트 나랑 쌤 꺼내세요. 자 목소리는. 그럼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3개 정도가 있는데 거속시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속시가 있고 농도. 두 번째는 농도가 있고 책에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돈 계산하는 문제 세 종류를 참 많이 어려워하더라라는 거 그거를 좀 정리해 줄게요. 빡세.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돈 계산하는 것까지 하나를 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못하는 게 거속시 문제죠. 자 개념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속력 거리부터 계산해 볼까요?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없지. 거속시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자,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공식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속력도 구하는 공식이 뭐분의 뭐야? 이동한 시간 분의 거리. 자, 이동 거리로 계산하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는 아는데 애들이 왜 식을 못 세울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써먹어서 식을 세우라고 했잖아. 두 번째 단계. 근데 이 세 개 중에 뭐를 써먹어야 될까가 눈에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식을 못 세우는 거라고. 이건 알죠, 다. 그쵸? 근데 뭐를 써먹어야 될지에 대한 분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식을 못 세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 책에 써있는 예제 같다 일단 하나 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 봐라. 거기 예라고 써있죠? 책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자, 몇 페이지냐면 95페이지. 쌤 맞다. 저 토요일 날 늦어요. 자, 75다, 75 미안하다. 저 토요일 날 늦어요. 네, 그 뭐 봉사하러 간대요. 알았어. 자, 보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에는 2km를 걷고 내려올 때에는 3km를 걸어서 1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요거 체크해야 되겠다. 1시간 이내면 1시간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1시간에 딱 걸려서 도착하든지 좀 더 빨리 오는 건 상관없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이내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하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알겠어요? 넘어가면 초과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자,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갈 수 있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거기 그림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 자, 그래서 보통 거속시 문제는 제일 많이 쓰는 그림이 이렇게 수직선 비슷하게 막대기 그려서 푸는 방식이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럼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 여기가 경유 지점이 되겠지. 올라갈 때가 이거 내려올 때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올라갈 때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 시속 2km니까 이렇게 속력 표시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에는 같은 길을 똑같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3이구나. 자, 3km/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한 거야. 근데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물어보고 있는 걸 일반적으로는 미리 쓰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를 모르니까 xkm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건데요. 거속시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위를 잘 조심해야 돼. 잘 봐라. 이 문제 속력을 보세요. 거리가 킬로미터지. 이거는 시간이지. 그럼 속력에서 쓰고 있는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고 시간의 단위를 말 그대로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몇 킬로미터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또는 속력에서 봤을 때 거리의 단위가 지금은 똑같죠. 킬로미터로. 근데 만약에 거리의 단위가 안 맞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단위를 맞춰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고속시 문제에서는 단위를 반드시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거 꼭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내가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단위가 맞으니까 바꿀 거 전혀 없어. 그냥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조건이 뭔지를 잘 보자고. 가는데 2km고 오는데 시속 3km래. 그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걸린 시간이 얼마만큼만 걸려야 된대요? 1시간 이내만 걸려야 된대. 그럼 조건은 뭐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걸린 시간이 주어져 있어. 자,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 3개 중에 뭐를 쓰면 좋을까? 시간에 관련된 공식을 쓰면 좋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말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소요 시간이 1시간 이내니까 1시간은 1이고 이내니까 내가 이하라고 했잖아. 이하라는 얘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알았냐? 자,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이라고 했는데 내가 손짓으로 뭐라고 했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소요 시간이잖아. 그럼 생각.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간은 무조건 속력분의 거리란 말이야. 속력이 2잖아. 따라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x를 해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속력이 3으로만 바뀌었으니까 속력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왜? 올라가고 내려온 시간을 다 더한 게 1시간 이내라고 했잖아. 두 개를 더한 게 1시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푸는 거야. 뭐 1차 공식이잖아. 양변에 6 곱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난 활용할 때는 풀이 과정 다 안 써준다. 10까지만 해준다. 자, 그래서 풀게 되면은 x가
1.2라고 나오는데 자, 잘 들어라. 아까 거리의 단위가 뭐였어? 킬로미터였지? 그럼 답 쓸 때 1.2라고만 쓰면은 안 되는 거야. 자, 쓸 때는 따라서 1.2km 이내라고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하라고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풀이 과정. 자, 그래서 고속시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하나 그냥 해봤습니다. 자, 됐죠? 문제 조건을 보면서 세 개 중에 뭐를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 경험상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운데 거야.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제일 많이 써요.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참고만 하시고.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자. 거기 책에는 2번이 농도라고 돼 있지만 나는 딴 거 먼저 하려고 그래. 돈이요? 돈 계산하는 거. 자, 이게 뒤에 책에 보면 유형이 있거든. 근데 그거 무시하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돈 계산하는 거 어떻게 쓰냐면요. 이것도 사실 1차 방정식에 이미 있어. 딱 정가 원가 개념이야. 자, 그럼 일단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장도 가격 또는 원가에서 그 판매자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붙여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이익을 합산해가지고 니네들이 사먹는 게 정가라고. 알겠니? 근데 거기에서 간혹 물건이 너무 안 팔리던지 아니면 뭐 시즌별로 세일 같은 걸 많이 하잖아.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물건 파는 과정에서 돈을 깎아서 파는 거는 할인해서 파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돈 계산하는 게 사실 니네 현실적인 문제야 이게. 알겠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는 개념이 이렇게 써있진 않아. 상식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너무 어려워하는 얘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어떻게 하느냐? 숫자로 하나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식화해서 써줄게. 이거 니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시 하는 거야. 알겠냐? 잘 들어라. 예를 들어서 준석이가 한 달 용돈이 10,000원인데 개쩍네. 용도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나 2만 원인데. 단원 평가를 봤을 때 합격을 하면은 10%씩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엄마가 공약을 할 거야. 근데 시험을 잘 봤어요. 80점이 넘었어요. 오. 그러면 친구 내가 뭐라 그랬어? 조용히 해. 10% 용돈을 올려준다 그랬지. 네. 그럼 10%는 100분의 10이잖아. 그러면 용돈을 얼마 올려주는 거야? 10,000원에 100분의 10만큼 올려주는 거니까 100분의 110 1,000원이죠. 아니에요? 1,000원. 선생님 그 모든 수의 0을 곱하면 답이 0이잖아요. 그게 왜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가 그 한 달 용돈이 0원이니까 엄마 10% 올려준다. 올려줄 게 없는 거지. 0원 아니에요. 엄마가 너에게 이건 예라고요. 잘 들으세요. 야 너에게 1% 자, 계산하자. 그럼 돈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원래 용돈이 10,000원이었는데 잘 봐가지고 10%를 올려주니까 10,000원에 10%에 해당하는 100분의 10을 곱하면 이게 1,000원이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11,000원이 된다라는 걸 그냥 확인할 수 110 있어. 하면 안 돼요? 110 곱해도 되는데 100분의 내가 이걸 왜 써주냐면 공식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아.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 원래 용돈을 올리기 전에 잘 봐서 올리기 전에 원래 용돈이 10,000원이었지. 근데 이거를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용돈을 올리기 전에 기준가라고 할 거야. 근데 보통 물건 팔 때는 이거를 원가로 많이 불러요. 근데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기준가로 생각하는 게 편해. 이유가 있어. 알겠냐? 자, 기준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10%라고 인상을 한 거란 말이야.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때 돈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얘를 잘 보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여기 10,000원 있고 여기 10,000원 있다 보니까 이걸 묶어낼 수가 있다. 10,000원을 다 묶어내면은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네. 100으로 만으로 묶은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10의 의미가 원래 뭐였니? 인상한 퍼센트지. 예. 10,000원은 뭐였어요? 기준가였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공식화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기준가를 A1이라고 하고 인상한 퍼센트를 B% 올렸다라고 하면은 A1을 B% 인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공식이 뭐가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A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자 여기 10%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B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가격을 올렸을 때의 공식이야. 암기해야 돼. 이건 계속 나와. 중3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계속 나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다분히 뭐다? 상식적인 거.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그냥 가로 묶어서 공식화한 거에 불과한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인상한 건데 자, 항상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네, 그럼 깎을 때도 있겠죠? 불쌍하지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깎는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경우예요. 자, 준석이가 똑같이 10,000원을 받았는데 단원 평가를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은 20%를 깎아버린다라고 엄마가 100% 약속을 했어. 자, 그러면 20%를 깎았어.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에서 자, 깎았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000원에 20%를 깎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100분의 20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얼마야? 2,000원이지? 그럼 답은 얼마가 나와야 돼? 8,0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똑같아. 원래 있었던 10,000원을 묶어버리면 10,000원 가로 열고 1-10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100분의 자, 8. 그래서 8,000원이 나온 건데 공식화하기 위해서 풀어 쓴 거야. 그러면 얘랑 비교해봐봐. 뭐만 달라?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바뀌었지. 물론 퍼센트는 10이랑 20이 다르긴 하지만 100분의 퍼센트가 온다라는 형태는 완전 똑같죠. 자, 그래서 돈을 깎았을 때랑 올렸을 때랑 공식의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따라서 저기랑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10,000원도 기준가야. 자, 그래서 용돈 A1을 받았는데 자, B%를 깎았어. 그러면은 저기 있는 파란색 공식에서 뭐만 바꾸면 돼요? 1 플러스가 아니라 1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돼. 그게 깎았을 때의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알겠어요? 자, 이게 돈 깎았을 때 공식이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 잘 봐. 잘 봐. 이것도 상식적인 건데, 얘들아. 아까 말한 게 물건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이익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를 정가라고 부른다 했지? 자, 그러면 정가는 항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게 되니까 말이야. 맞지? 맞지? 그리고 정가 말고 물건이 너무 안 팔리면 조금 깎아서 파는데 물론 물건 파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이익이 생기는 범위 내에서 좀 깎아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익을 2,000원 붙였는데 물건이 너무 안 팔리면 한 500원 깎아줘가지고 팔면은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00원이 싸다라는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1,500원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물건을 깎아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줄여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 할인가라고 불러볼게. 할가. 할인가 아니면 그냥 세일한다고 해보자. 세일가. 셀가. 자, 그럼 세가. 얘는 셀카. 얘도 마찬가지고 잘 봐. 얘도 마찬가지로 정가에서 가격을 좀 깎았다 뿐이지. 어쨌든 얘도 원가에 여기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그 판매자가 벌어야 되는 이익이 붙어 있겠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잘 봐라. 내가 아까 기준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용어 좀 달리 해볼게. 정가랑 할인가를 줄여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까? 그 제품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 이렇게 써 있는데 요새는 이제 제품에 안 써 있긴 한데 아니 얘 써져 있는데요. 써져 있네. 네. 그래? 그 법으로 없어졌다고 들었어. 써져 있는 게 있고 뭐가요? 안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 가격이 붙어 있는 과자 봉지 같은데 예. 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네. 그게 자율로 바뀌었나 봐. 옛날에는 의무화였는데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가격이 안 써 있는 거는 그 사람이 팔고 싶은 가격 마음대로 팔게 돼 있어. 아이스크림에는 써져 있는데. 써져 있다고? 네. 그래. 요새 법이 바뀌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건 무시하고 빠삐코에 써져 있어요. 600원. 무시하고 어쨌든 우리 잘 들어라. 정가나 할인가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판매가겠죠. 판매하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얘네 두 개를 판매가라고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이거 좀 와주세요. 듣고 가. 잘 봐. 네. 자, 그럼 판매가가 몽땅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가에 이익을 붙인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 풀이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많이 나와. 잘 들어라. 이거 등식이에요. 그러면 x는 y 플러스 z 구조란 말이야.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막 좌변 우변으로 움직여도 돼. 그러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익이야. 그러면 이익은 반드시 어디서 어디를 빼게 돼 있냐면 원가를 이항해. 그러면 판매가에서 뭐를 빼면 돼? 원가를 빼면 돼. 꼭 기억해라. 돈 계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이익 계산하려면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 빼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게 돼 있다. 근데 판매가가 통칭이 뭐였어? 정가 아니면 세일한 가격이야.
그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뭐라고 부른다? 건강 판매가. 소비자 가격. 그걸 판매가라고 내가 부르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상식적인 거란 말이야 이게. 알겠니? 되게 상식적인 거하고 식세형으로 되는데 애들이 이런 걸 너무 어려워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경험 한번 해보자. 한준아, 요거까지만 듣고 왔다. 그렇지? 급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 노트 필기할 때 다 써야 되는 거다 얘들아. 예. 잘 보세요. 책 보는 거니? 자, 어떤 운동화가 있는데, 자, 원가가 자, 30%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잘 들어라.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붙이면 그게 곧 뭐가 돼요? 정가가 되겠죠? 원가에 이익 붙이게 정가라면 맞아요? 잘 들으세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세일을 했어. 자, 물건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깎았단 말이야. 그래서 세일 기간에 자, 2,000원을 깎았대. 그러면 정가에서 2,000원을 깎았으니까 여기까지 무슨 돈이야? 할인까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판매했을 때 요거를 잡아야 돼. 원가에 자, 10% 이상의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잘 들으세요. 이익이 10% 이상 생기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 위한 운동화의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물어보고 있는 게 원가니까 일반적으로는 물어보고 있는 녀석을 X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단 말이야. 알겠냐? 그 다음에 위에 거 보면서 저거랑 다 통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과정을 잘 보세요. 과정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줄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였대. 준석의 용돈이 원가였는데 시험을 잘 봐가지고 30% 용돈 올려준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 지금 원가를 다시 말하면 준석의 용돈을 모르니까 X라고 넣는 거라고. 자, 공식이 뭐였어요? 인상하는 게 공식이 이거였죠. 똑같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X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몇 퍼센트야? 30%로 되겠잖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냐?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운동화의 정가가 되는 거죠. 정가가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이 안 팔려서 세일 기간에 얼마를 깎았대? 2,000원을 깎았대. 자, 이거랑 좀 다르다. 얘는 퍼센트를 깎은 거고 얘는 그냥 절대적인 가격을 깎은 거야. 근데 보통 퍼센트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쉽게 나왔어. 롯데가 자, 그러면 2,000원을 깎았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정가에서 2,000원을 깎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000원 하면 되는 거야. 단순하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르면 돼? 할인값이 세일가, 세일가. 세일은 자, 그렇게 깎아서 팔았을 때 뭐가 되길 바란대요?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자, 잘 들어라. 물어보고 있는 게 이익을 물어봤어요. 이익이 조건이 10% 이상의 이익이 생기길 바란다. 라는 게 조건이란 말이야. 이 문제는 10% 이상의 이익이 생겼다. 이 빨간색 밑줄 친 거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야 돼. 자, 잘 들어. 내가 지금까지 쓴 건 이익이 아니죠. 뭐까지 계산했어요? 세일가까지 계산했죠. 그럼 내가 아까 이익은 반드시 어디서 어디 뺀다 했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다 했지. 자, 근데 원가를 지금 몰라서 X라고 놨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뭐를 빼? 원가에 해당하는 X를 빼줘야지만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세일가를 이용해서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된다. 알겠어요? 과정 알겠나? 자, 그렇게 됐어. 그때 하민아 잘 들어라. 그랬을 때 뭐가 되길 바란다 했어? 원가의 10% 이상이 되길 바란대. 근데 원가의 10%니까 원가를 얼마야? X잖아. 네. 그러면 원가 X에 10%를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100분의 10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상이라고 했잖아. 이상은 부동항이 아니잖아. 크거나 같다잖아. 알죠? 예. 자, 그럼 비교 대상을 잘 봐. 좌변에 쓴 게 뭐예요? 다음과 같이 세일가를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지. 그래서 이익에 관한 관계식을 세웠지. 근데 우변에는 뭐가 있어요? 전체 원가 기준으로 몇 퍼센트? 10%에 해당하는 관계식을 세웠지. 그럼 비교 대상이 뭐야? 원가의 10%보다 이상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 뭐가? 세일가를 팔았을 때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이 되길 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게 우변보다 이상입니다 라고 부등호를 쓴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위에 쓴 거밖에 없어. 이익 계산하는 이게 다야.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이익 계산할 때는 반드시 판매가에서 뭐를 빼야 돼? 원가를 빼야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라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네. 화장실 갔다 와. 예. 자. X 만원 아니에요? 자, 계산 안 할 거야. 아. 만원이 딱 적당한데. 빨리 갔다 와. 자, 그 다음에 농도 계산하는 거 하자. 잘 봐라. 이것만 하면 돼. 응? 이게 다야. 네. 이번에 이거 A 한 장밖에 안 돼요. 개념은 이게 다야. 오케이. 자, 보세요. 농도 공식 1차 방정식 활용 때 하셨나요, 혹시? 네? 농도 공식에 대해서?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혹시 하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요? 했어요. 했을 거야. 했어요. 문제집에는 유형이 있었을 거야. 했어요. 거기 책에 써 있는 농도 공식 혹시 봐봐. 기억이 나니? 했어요. 소금물의 농도는 예.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기억나요. 세상에 있었어요? 네. 그래. 자, 그럼 계산 그랬어요.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농도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분의 자, 소금의 양 이거 최고 수준에서 곱하기 네. 초등 과정에서 있었다는 얘기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것도 등식이거든? 그럼 따라서 소금물분의 100을 좌변으로 넘겨. 그럼 어떻게 돼? 100분의 소금물이 되는 거지. 좌변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100분의 소금물이 되다 보니까 계산을 했을 때 자, 우변에 남는 게 뭐만 남죠? 소금의 양만 남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두 번째 공식이 소금의 양은 한번 정리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위에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 거가 사용 빈도수로는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왜 써줬냐면 일단 이 공식 자체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워해.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식 세우는 게 마찬가지로 농도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 일부 학교는 농도 자체가 3학년 과정에 나오다 보니까 아예 시험 문제 출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사실. 잘 봐라.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사실 책마다 좀 중간 과정이 많이 좀 스킵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데 농도 문제 풀 때마다 원칙적인 계산 과정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좀 스킵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어려워해. 근데 그거를 좀 내가 오늘 설명을 해줄게. 잘 봐라. 잘 들어. 이 책도 안 써 있어. 책에 이렇게 써 있어. 20%의 소금물이 있는데 100g이 있대. 여기에다가 5%의 소금물을 섞었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쓰고 있는 거 니네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써버릇하는 거 되게 중요해. 알겠냐? 내가 지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받아쓰기 안 하잖아. 필요한 것만 쓰고 있잖아. 잘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주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5%의 소금물을 섞었는데 뭐가 돼야 되냐면 8%의 소금물 8% 이하의 소금물이구나. 이하의 소금물이. 야, 그럼 이하니까 부등식은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지. 네. 그럼 내가 쓴 게 지금 문제에 써 있는 거를 한 줄 요약한 거야. 이해되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적용식을 보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거 5%죠. 아니 미안. 20% 100g 있죠. 20% 100g이 있죠. 그 다음에 5%몇 g인지 몰라. 거기서 5% 얼마 섞어야 돼? 라고 했어. 그러면 모르는 게 5%의 소금물의 양이니까 얘 xg이라고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빨간색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 쓴 거는 뭐에 대한 관계식이야? 농도가 써 있으니까 이 식은 철저하게 무슨 식이냐면 농도에 관한 관계식이야. 근데 너무 당연한 게 문제에서 8% 이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농도가 이하인 거잖아. 뭐라고요? 농도가 이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그냥 농도에 관련된 식이라서 원칙적인 풀이는 농도에 관한 관계식을 써야 돼. 알겠냐? 농도가 이거잖아. 그럼 식 세울게. 잘 봐.
좌변의 거씩 세워볼게요. 아니다, 우변의 거 먼저씩 세워볼게요. 얘 8% 소금물인데,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00g짜리가 있었는데, Xg을 섞었어. 증발되거나 물을 더하거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얘는 전체 그람 수가 몇 g이겠어? 100 플러스 Xg이지. 그치? 자, 100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좌변, 우변씩 세울게. 농도 공식 보세요. 5분의 뭐야?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잖아. 네. 이해되니? 그러면 잘 봐. 100분의 100 플러스 X분의 그다음에 소금의 양을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다가 100을 곱한 게 뭐가 된 거야? 8%가 된 거지. 농도가. 이해됐니? 근데 이 식 자체가 지금 농도에 관련된 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농도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변은 이미 8%라고 적혀 있죠. 이해됐냐? 야, 문제를 잘 들어야 돼. 농도에 관한 관련된 식이라니까? 그럼 농도의 관계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우변에 있는 거 자체가 이게 8%라고 적혀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그냥 8%라고 쓰고 그냥 넘어가도 돼. 얘 농도 얼마라고? 8%. 근데 좌변에 있는 거 봐봐. 잘 들어야 돼. 어려워 이거. 20%랑 5%를 섞었으면 당연히 농도가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거 섞었을 때 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농도 관계식이 이거란 말이야. 뭐 분의 뭐예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잖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두 개를 섞었으면 아까 말한 게 100 플러스 Xg이 됐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양이 100 플러스 X가 전체 소금물인데 그거 분해 뭐를 해야 돼? 소금의 양을 여기다가 써주고 거기에다가 %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게 8%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된다. 그럼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만 계산하면 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소금의 양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소금물이나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소금이 들어있겠죠. 여기에도 소금이 들어있겠죠. 그럼 두 개를 섞었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소금은 여기의 소금과 여기의 소금을 합치네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기의 소금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 녀석의 소금의 양이 어떻게 계산하고? 공식 봐. 밑에 소금의 양 공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하고 두 개를 더한 게 그게 이 녀석이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녹색 소금의 양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소금의 양 공식 여기 있다 보면서 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농도가 얼마야? 녹색 소금 들어있는 건 20%짜리잖아.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얼마라고 써있어요? 100g이라고 적혀있죠. 네. 맞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20이지? 그럼 얘는 20g 들어있는 거야, 소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 소금 5%에 들어있지. 그럼 그거 계산하려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렇죠. 자, 그럼 이게 5%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 쓴 거야. 잘 들어라.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건 100 플러스 X분의 이 녀석 곱하기 100 한 게 8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풀면 돼. 근데 복잡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복잡하지. 그러다 보니까 양변에다가 뭔가를 좀 곱하기 우리 부등식의 성질 공부했잖아. 양변에다가 부등식의 성질 계산하는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이 식을 좀 정리할 건데 잘 봐. 분자의 이미 물론 이건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건 계산을 현재 못 하잖아. 그럼 번분수가 돼버리잖아. 알겠냐? 번분수가 뭔지 알잖아 이거.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좀 번잡하니까 양변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첫 번째 분모에 있는 100 플러스 x를 곱해요. 그럼 저기 있는 분모가 날아가잖아. 여기에다가 100 플러스 x를 곱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양변에 뭔가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뭐가 조심했어야 됐어? 음수는 조심했어야 됐지. 음수면 부동호가 어떻게 돼요? 부동호가? 뒤집어지죠.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 빨간색 곱한 숫자 100 플러스 x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죠. 왜요? 100 플러스 x가 의미가 뭐였죠? 소금물이잖아.
소금물은 양이잖아. 양 자체가 어떻게 마이너스 건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호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00까지 나눠버려. 그래서 블랙홀에 들어가면 모든 게 시끄러워. 0 그래. 시끄러워. 자, 여기에 있는 100까지 없애버려. 자, 왜 그러냐면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잘 봐라. 이번엔 뭐를 하냐면 양변에다가 나누기 대결을 해. 자, 100분의 1 곱해. 자, 당연히 노란색 곱한 것도 양수니까 부동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그럼 지금 빨간색 곱하고 노란색 곱했을 때 최종식이 뭐만 남겠냐? 잘 들어라. 이거 없어졌지? 노란색 곱해가지고. 얘도 없어졌지? 빨간색 곱해가지고. 그럼 뭐만 남아? 분자에 있던 주황색 소금의 양 이 관계식만 남았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써줄게. 봐라. 100분의 20 곱하기 100 플러스 100분의 5 곱하기 x. 이것만 살아남은 거죠?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했죠? 지금 쓰는 거 책에 안 나와 있어. 잘 들어보고. 알겠냐? 그 다음에 우변 계산해보자. 빨간색 곱하고 노란색 곱했으니까 우변은 좀 복잡해졌네. 그럼 어떻게 되냐? 100분의 8 곱하기 빨간색이지. 이해됐냐? 100분의 8 곱하기 빨간색이지. 자, 책에 나와 있는 풀이는 여기까지 안 써 있어. 얘만 써 있어.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결과만 내려. 근데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학은 항상 똑같아요. 이해 없이 암기하는 수학은 절대 없다. 물론 일부 단어는 요만큼만 이해하고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푸는 단원이 가끔 있어. 고등과정에도 있고서 고등과정에도 그런 단원이 있는데 그런 건 효율적인 계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해 없이 암기하는 건 절대로 올바른 공부가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책이 좀 잘못됐다고 난 생각을 해. 이게 안 써있다니까? 잘 봐. 내가 지금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이 식은 무슨 식이라고 했죠? 농도에 관련된 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줄에 있는 농도에 관한 관계식을 세웠지. 그게 자, 양변에 이걸 곱하기 직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이었는데 식을 세우니까 번분수가 돼버려서 좀 계산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양변에다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곱해서 정리한 게 이거라고. 분문수가 뭐예요? 분자 분모에 또 분수가 있는 거. 아, 분수 처음 들어? 요거 그 말은 처음 들어요. 말은 처음 듣는데 힌트는 알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알려주니까 그냥 이렇게 2분의 곱한 게 이거고 얘랑 곱한 게 이렇게 되는 거. 그냥 2분의 나누기 10. 야, 그리고 번분수 다음 식 계산할 때 내가 설명해 준 거 같은데. 쌤 저거 이론이 응. 2분의 나누기 10인 거죠? 맞아. 원래는 그거야. 자, 저 지금 한 게 이론으로 외우고 2분의 1 나누기 10인데 그게 여기 2분의 1 있으면 곱하기 10분의 1이잖아. 그래서 20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번분수 계산인데 이게 나누기 표현이 10분의 2분의 1 이거잖아. 근데 그걸 계산한 게 빨리 계산하는 게 1분의 10이라고 쓰고 나서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거를 분모에 내려 쓰고 바깥쪽에 곱한 거를 분자에다가 쓰는 게 번분수 계산하는 공식이야. 알겠어요? 처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번분수 단어가 처음인 거지 뭐. 네. 어. 형태는 알아요. 형태는 알죠? 네. 그래, 다행이다. 자, 그럼 다음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 자, 저 결론은 부문에서 뭐냐면 배웠는데. 농도 관계식을 세웠는데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흰색식이 됐어. 잘 들어라 하민아. 근데 분석하자. 잘 들어라.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100분의 20 곱하기 100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여기에 있었던 녀석의 소금의 양이었지. 네. 소금의 양이었죠? 소금의 양이었죠? 그 다음에 100분의 5 곱하기 x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봐봐. 100분의 8 곱하기 뭐식이라고 써있다? 100분의 8인데 8이 어디 써있어? 우변에 있는 농도지. 우변에 있는 농도지. 맞냐? 근데 100 플러스 x는 뭐야? 8%의 양이지. 그럼 이 공식 뭐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지. 무슨 공식이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지. 소금의 양이네. 누구의 소금의 양이야? 8%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지. 그럼 결론? 이거 뭐였어? 20%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얘는 5%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얘는 8%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라는 공식으로 딱 모양 맞추기가 돼. 알겠냐? 그래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건 조건이 다 농도다 보니까
원칙은 농도로 식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식이 너무 복잡스럽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줬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무슨 식이 됐어요? 소금의 양 플러스 소금의 양이 소금의 양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졌지. 그래서 식의 모양이 식을 정리하니까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농도 관계식에서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으로 체인지가 됐다라는 걸 꼭 찬지가 기억하자. 알겠냐? 네. 알겠냐? 네. 자, 그럼 잘 들어라.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하기 번잡하니까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농도 농도 관계식 문제는 다 관계식을 세워보면 필연적으로 소금의 노란색, 양. 빨간색을 곱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해야 돼.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법문수가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을 계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농도가 아니라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라는 게 100% 일치해요. 그래서 결론은 예. 농도 계산하는 문제는 무조건 무슨 식을 세워서 풀면 되냐면 소금의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 관계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중간과정 스킵하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식을 세워보자.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게 되면 자, 문제 조건이 내가 지금 말로 써놨잖아. 농도를 식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뭐를 세워요?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요 공식에다가 맞춰가지고 식 쓰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라. 소금의 양에 관한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0 곱하기 소금물 한 게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에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자 소금물 몰라서 x라고 써놨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8%의 소금물이 100 플러스 xg이 있으니까 공식이 어떻게 써야 돼요?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그리고 이하라고 문제에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도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그냥 끝이야. 알겠어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래? 양면에 100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됩니다. 알겠죠? 자, 원칙보다 다시 정리하자. 원칙은 농도로 세우는 게 맞는데 복잡스러워서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식으로 바뀌었다?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세웠다. 자,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냐? 농도를 세우지 말고 정리하면 무조건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이 만들어지니까 앞으로는 문제 조건을 읽고 나서 스킵하고 무조건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으로만 세워서 풀자. 이게 책에 써 있는 거야. 근데 과정이 안 써 있어요. 알겠죠? 왜 이렇게 나왔어? 계산하는 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 아시겠죠? 쌤 질문. 질문 뭐? 저거 그럼 소금의 양이 나와 있으면은 농도 관계식으로 풀면 돼요? 그 부등식 활용 문제에서는 농도로 세워서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만약에 있으면 소금의 양이 있으면 소금의 소금의 양으로 문제가 세워요. 나와 그래도 세워요. 그래도 소금의 양으로 해야 돼. 소금의 양이 만약 서 있으면은 여기에 뭐 5%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만약에 20g이다. 만약에 써 있었으면 이거를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20g이라고 쓰면 돼. 이거 자체가 소금의 양이잖아. 근데 그건 너무 쉬워 보여. 그렇게 잘 안 나와. 근데 간혹 나오는 경우는 있어. 그러면 무조건 식은 소금의 양으로 세우다 보니까 20g이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은 그 20 자체가 소금의 양이니까 여기다 쓰면 끝이야. 이렇게 관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또 질문? 저게 설탕물일 수도 있잖아요. 네, 설탕물이면 설탕물을 세우면 되죠. 그게 그거야. 여기 설탕물인데 소금물. 그거나. 쌤 설탕이랑 소금이랑 섞으면 어떻게 돼요? 설탕 소금물. 그것도 똑같네. 설근물. 설근물. 설탕 오졌다. 아 자, 소탕물. 됐죠? 소탕물. 됐죠? 설탕. 자, 좀 속다하자.